이상훈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이상훈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그 나선홍 아나운서가 이 자리를 함께해서 네.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당황하셨겠어요. 네. 네, 조금 왜 바뀌었지 하는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아니, 그나저나 아까 밖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네. 나선홍 아나운서가 그동안 수영을 좀 하느라고 네. 어깨 통증 때문에 앞으로 절대 뭐 수영은 하지 말아라, 네. 접영하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 해주셨다고.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수영 중에서도요. 수영 자체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접영은 어깨에 네. 좀 굉장히 위험한 동작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접영만큼은 하지 마시라라고 했는데 아마도 접영을 또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탈이 나셔서 오늘 못 오신 건지. 아, 그런 게 아닌지. 아니 실은 저희 남편도 그 수영을 좀 하는 편인데 네.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아파서 네. 수영을 못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청취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조금 감별해야 되는 게요.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싸움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깨에 이제 문제가 생긴 다음에는 당연히 수영을 하면 아픈 거지. 그건 이제 수영 때문에 또 아픈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동작이 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네.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 이제 영법이겠죠. 어깨가 좀 굽고 움직임이 원활치 않으니까 네. 그럴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수영하다 아프면 무조건 수영 때문이고 수영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깨를 치료하고 이제 수영을 해도 되지만 수영의 영법 중에서 접영만큼은 안 좋다. 접영을. 네, 그거는 좀 강조를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접영이 근데 사실 현란하고 제일 멋있거든요. 멋있죠.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네.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요. 네, 이렇게 우리 원장님 모시고 좀 그동안 소소하게 궁금했던 점들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문자가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어깨 수술 치료를 굉장히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어떤 질환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고 또 네. 어떤 질환은 운동만으로 된다라고 네. 하는데 이 수술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요거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이제 시간은 아니고 이제 의사들 뭐 저한테 이제 배우러 오는 의사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이야기지만 이걸 조금 간단히 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면 어깨에는 어깨를 둘러싸고는 힘줄이 있거든요. 네. 이 힘줄이 하나라도 완전히 끊어질 때만 수술하자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경우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그냥 쉽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힘줄이 부분적으로 좀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수술은 안 하고요. 완전히 끊어질 경우에만 수술하거든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아픈 것 때문에 수술하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아픈 거는 수술 이외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통증을 없앨 수는 있어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수술을 이 시점에서 안 하면 향후 2차, 3차로 계속 병이 진행해서 더더욱 악화되는 게 확실한 경우. 이 경우만 저는 수술하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의사들이 자기 몸이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할지를 우리끼리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딱 요 답이거든요. 내 몸이 지금 수술 안 하면 계속 병이 커져서 문제가 커지는 병에 한해서만 수술을 하겠다. 그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만 이어주는 수술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그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는 네, 맞습니다. 경우는 수술을 하고 네. 만약에 끊어지지는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고 부분 파열일 경우도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조금 두고 봐도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을 안 하는 분도 제가 좀 본 적이 있고요. 물론 부분 파열이 되면 대체적으로 점점 끊어져 가서 나중에 완전 파열로 되긴 하지만 네. 그게 뭐 100%는 아니니까요. 좀 네. 그게 확인된 뒤에 움직여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수술해야 되는 분이요. 수술 안 해야 되는 분보다 더 덜 아파요. 어깨 그래요? 통증이 심한 분들이 보통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지면 굉장히 아플 것 근데 같은데. 이제 파열이 생각보다 통증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어깨는 병이 이게 50개원이라고 불리는 데만 30개 넘는 병이 있는데 그중에 수술 안 하는 병들이 더 아픕니다. 그게 좀 재밌죠. 그래서 아프면 수술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또 네. 아픈데 난 너무 아파서 수술해야 될 것 같아라고 무서워서 병원을 안 가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그 힘줄 거기 네. 있는 게 이제 회전 근개입니다. 네. 근개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회전 근개 파열은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네. 것처럼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병을 의미를 하는데 네. 이게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동작을 하는 게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특히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도 힘줄이 4개이기 때문에 네. 또 하나 끊어졌을 때는 좀 아프지만 또 다 움직이는 경우도 가능해요. 그런 환자들이 가끔 나 다 움직이는데 정말 끊어졌어요? 라고 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나머지 3개가 잘 밸런스를 맞춰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개 이상 완전히 끊어진 경우는 자기 힘으로 팔을 못 올리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그렇죠. 받으면 근데 다른 사람이 올리면 올라가죠. 네. 근데 만약 이제 올린 다음에 혼자 내려보세요. 그럼 내려가다가 내가 근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툭 떨어지죠. 근데 그런 경우라면 안 아프더라도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한 네. 게 그러면 이게 힘줄이 쉽게 끊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어쩌다가 그렇게 힘줄이 끊어지게 결국은 되는 노화가 물론 외상성 파열이 존재는 하지만 네. 대다수의 경우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여성분들이 더 많이 끊어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일은 좀 힘쓰는 건 남자들이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네.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완전 파열이에요 말씀드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니 나는 평생 일이라고는 안 해본 사람인데 왜 이러냐. 프라이팬만 들고 네. 들통만 들고 하는데 왜 그랬냐라고 네. 하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에 따른 이제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라는 걸 참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건데요. 조금 더 무서운 얘기를 드리면 내구성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 좀 정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조금 약했으면 네, 조금 빨리 약해지는 분들이 있고 조금 오래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파열됐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네. 아니, 그럼 그 퇴행성 변화라고 하면 이게 그 흔히 말하는 50견이라는 네, 거예요? 50견 안에 있는 수많은 30개가 노는 병 중에 이제 하나일 뿐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힘줄이 점점점 약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조금씩 찢어지고 이러다가 차차차 해서 툭 끊어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끊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아주 오랜 시간에 조금 찢어지고 이렇게 가다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 내가 50견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그 회전근개 파열인지 네. 이런 거를 좀 어떻게 구분할 그렇죠. 수 일단 그러니까 스스로 자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쉬운 거는 나는 들어 올릴 수 없는데 팔을 옆에 사람은 들어 올려치면 또 올라간다. 네. 이거는 아주 뚜렷한 증거. 내 힘줄은 파열됐구나. 라는 아주 뚜렷한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힘줄 파열 자체가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불편한 게 2주 이상 지속될 때는 저는 병원에 가보라고 꼭 이야기를 하는 게요. 보통의 일시적인 염증이나 일시적인 통증은 보통 2주 안에는 보통 가라앉아요. 근데 물론 2주가 넘어간다고 해서 힘줄 파열인 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아픈 통증은 오히려 수술 안 하는 병인데 그런 경우도 치료는 해야죠. 수술은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굉장히 쉬운 기준으로 일반인들이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아프고 그다음에 특히 잠잘 때 네. 누울 때 계속 통증이 더 악화된다면 이거는 삶의 질을 되게 피폐하게 만들거든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게 네.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저는 적극적으로 좀 병원 치료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지 그게 파열인지 아니면 뭐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유착성 관절낭염인지 뭐 석회성 관염인지 수많은 병 중에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놔두게 되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요. 네, 그건 정확히 감별을 해서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진단하는 법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의 도움으로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올리지는 못하지만 남의 도움을 올린다. 그러면 이게 파열. 그거는 진짜 파열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거의 확실한 거거든요. 네. 그럼 빨리 뛰어오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좀 잘 때 이런 자세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근데 이제 역시 많은 분들이 보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옆으로 누울 때 어깨 문제가 있으면 많이 아파지거든요. 그럼 옆으로 누우는 게 문제였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사실은 그건 좀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깨가 멀쩡하신 분들은 옆으로 누워 자셔도 되고요. 누워 주무셔서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면 그게 더 건강에 전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어깨 통증이 생기고 내 몸에 뭔가 어깨 이상이 생겼다는 징표 중에 하나가 네. 옆으로 누울 때 계속 아픈 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징표예요. 저 맨날 옆으로 누워서 자거든요. 네, 근데 안 아프시면 괜찮아요. 아니요, 시작은 잘 네. 때는 분명히 똑바로 누워서 네. 자는데 어느 순간 보면 옆으로 누워서 자고 이 어깨가 자고 일어나면 좀 눌리나 봐요. 네. 통증을 아프세요?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 자다가 일어나서 좀 그런 거 느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좀 괜찮은데 옆으로 눕기만 하면 이제 아픈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어깨가 아프면 거의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 소소하게 좀 내 몸이 보내는 신호 같은 것들을 맞습니다. 좀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체크를 네.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아까 뭐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뭐 회전근개 파열, 뭐 손상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다면 너무너무 많죠. 아까 말했지만 32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하나 이제 조금 재미있는 것만 한번 말씀드리면 네. 어깨가 아프다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 디스크에서부터 오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보이는 라디오니까 어깨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가장 많이 만진 데가 여기거든요. 어깨, 어깨 요쪽을 제일 아프다고 얘기해요. 어깨보다 이쪽에. 약간 더 여기를 네. 더 아파하세요. 여기가 보통 어깨의 가장 전형적인 부위고 또 이제 요 앞쪽도 아파하시고 네. 근데 여기가 제일 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프신 분들 중에 목 디스크에 의해서도 똑같이 여기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경우 아주 쉬운 감별은 어깨 문제는 어깨로 움직일 때 확실히 아파져요. 뭐 뒤 위로 아무래도 올린다든지 악화시키는 동작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깨는 아무리 움직여도 하나도 안 아픈데 계속 여긴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똑같이 아프다. 또는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앉아 있을 때 더 아프다. 이런 경우는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깨 통증이 원인이 아니라 네, 목 목에서부터 디스크로 인한 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 그런 분들은 이제 한번 목을 뒤로 이렇게 젖혀보려고 하면 목을 뒤로 젖히면 여기가 단독으로 아픈 게 아니라 목에서부터 이래 줄기를 타고 여기로 좀 내려간다라는 느낌을 약간 해요.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이제 목 옆에 목덜미를 타고 여기까지 내려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목에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별을 잘해서 타겟팅을 잘해야죠. 내가 무엇을 치료할 것인지를 좀 물론 그건 의사의 일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꼭 어깨만이 아니라 목의 문제여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정도의 상식만 알아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뭐 그런 목 디스크 때문에 오는 그런 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또 있다면. 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깨 네. 자체의 문제, 목의 문제, 우리가 또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아주 애매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근막 통증 증후군. 이건 너무 단어가 어려워서 네. 사실은 오늘 물어보셔서 그냥 얘기한 건데 네. 우리 여기를 뭐라 그러죠? 보통 사람들 여기를 뭐라 그래요? 여기를 어깨 쪽지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목덜미라고 하나요? 갑자기 목과 그 어깨 사이를 연결해주는 뭐 소위 승모근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부터 약간 뒤쪽으로 넘어가는 요 부위가 계속 아픈 분들 중에 네. 어깨 문제도 아니고 목 디스크도 아니고 그 근육이 한번 강직이 된 다음에 풀리지가 않아서 계속 강직된 상태로 아픈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흔합니다. 네. 작가들이나 또는 이제 게임 회사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까 거북목 증후군도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네. 계속 모니터를 이렇게 기대지 않고 앞에다 대고 이러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계속 스트레칭된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면 거기가 강직이 한번 되면 안 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근막통증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경우는 목이나 어깨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근육을 치료해줘야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3가지 정도 병이면 거의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병원을 가면은 아까 이제 꼭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면은 놔두면은 자연 치유가 가능한 건지. 아까 말한 50견에 30가지 넘는 그 수많은 병 중에 자연 치유되는 병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 2주 이상 지속된다고 본인이 느낀다면 사실 자연 치유될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병일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통증이 2주 이상 지속이 계속. 된다. 밤에 누울 때마다 계속 2주 이상 매일매일 아프다. 이 경우는 자연 치유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병원을 가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여서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아프다고 하면 어떤 병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가적으로 이건 혼자 낫진 않을 것 같은 거야 라고 스스로 느끼기에 좋은 신호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2주 이상 꾸준히 아프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처럼 기다려도 안 나아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2주 넘어서 병원에 가면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2주 정도는 뭐. 네. 저한테 오는 분들은 뭐 6달 계속 아파야 오는 분들. 인내심이 대단하신 분들이 잘 좀 찾아봐야겠어요. 이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서 깜짝 퀴즈 시간입니다. 반짝 퀴즈 타임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드릴게요. 회전근개란 이 부위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을 말하는데요. 이 부위는 어디일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분이죠.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어깨, 2번 무릎, 3번 발목. 자, 이 중에서 회전근개란
이 부위와 팔을 연결한 4개의 근육을 말하는데 어떤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TBS 앱 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이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시나 코스메틱에서 얼굴 전체에 바르는 로디니아 달팽이 뮤신 아이크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뭐 많은 분들 아실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상식으로라도요. 건강 상식으로라도 요거는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병원 가서도 이제 의료진과 이 커뮤니케이션 이제 대화를 할 때 약간의 상식이 있으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힌트를 좀 드리자면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저 여기 중에서 이제 가사에 나옵니다. 원장님 좀 힌트 좀 주세요. 아니 그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은 여기 다 1, 2, 3번 다 있는데요. 힌트가 하나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중에 힌트를 조금 주시자면. 네. 네. 그 만세를 부를 때 제일 힘든 관절은 어디일까요? 무릎 아플 수 있지 않을까요? 들어올리고. 네, 농담이었고요. 자, 과연 회전근개랑 어떤 부위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장분들은 아마 여기가 가장 무거우시지 않을까. 그 아까 시작할 때 아틀라스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저한테는 이제 아틀라스 신화가 저는 되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구를 바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요. 근데 그게 놓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 굉장히 훌륭하신 가장 또는 어머님들, 소위 슈퍼 아빠와 슈퍼 엄마들이 이 아틀라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힘든 거를 내려놓을 수도 없고 네. 평생 지고 그 운명을 지고 가는 그 모습으로 저는 되게 보이거든요. 야, 전문의가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시고 심리 상담가시지 않나. 야. 아까 저희가 반짝 퀴즈 잠깐 드렸었는데 회전근개란 이 부위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을 말하는데요. 이 부위는 어디일까요? 1번 어깨, 2번 무릎, 3번 발목 이렇게 보기를 드렸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2394님 정답 이겁니다. 저도 많이 아파서 고생했는데 상식 너무 감사합니다. 또 0301님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저도 나이가 있어서인지 일 때문인지 요게 많이 아파서 참 걱정이에요. 또 8540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저 오른쪽에 요거 수술하고 재활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가장의 이것은 항상 무겁네요. 힘 좀 주세요. 라고 또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이나 무료인 TBS 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청취자분들이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전화 상담 받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전화 연결을 좀 해봤거든요. 일단은 그 907님이 회전근개 파열이 10년 가까이 됐다는데 수술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 주시면서 전화 주셨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북 구미에 사는 김상겸입니다. 김상겸님. 예. 네, 안녕하세요. 우리 원장님하고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상훈입니다.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TBS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구미의 김 선생님이 회전근개 파열이 10년 가까이 되셨는데 이게 수술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10년이나 됐으면 이게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 지금 증상은 있으신가요? 지금도 가끔 아프고요. 옆으로 누워 자면 좀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좀 잘 보면 매일매일 아파서 너무 괴로운 수준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경우를 제가 가끔 보는데요. 네. 만약 10년 전에 파열이라고 들었던 게 우리가 파열이라고 표현하는 게 부분적으로 찢어진 것도 파열이라고 얘기하고 완전히 끊어진 것도 파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완전 파열이 됐는데 10년이 됐다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병이 막 진행하는 분들의 공통 특징은 별로 안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면 그 전에 와서 뭔가 수술을 하던 치료를 그렇겠죠. 받거든요. 이게 힘줄이 끊어지면 아까 4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가 끊어지면 점차적으로 나머지를 물고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 4개 끊어지는 경우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크게 끊어져도 뭐 수술 의사가 어떤 스킬만 있으면 꼬맸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끊어진 지 10년쯤 되면 끊어진 그 근육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근육이 죽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만약 근육이 정말 10년 전에 끊어졌고 그다음 10년 동안 계속 죽어갔다면 지금은 그거를 꼬매도 죽은 근육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뭐 그 다음에도 수술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또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또 드리자면 우리가 뭐 정확한 답은 지금 모르니까요. 그때 파열이 완전 파열이 아니라 부분 파열이었다면 지금까지도 부분 파열 상태로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통증도 지금 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화 주신 그 선생님께서는 그 중간 과정은 거의 없고요. 정말 아주 좋은 시나리오거나 아주 나쁜 시나리오거나 둘 중에 하나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중간 점검을 해서 한번 중간 근처 병원 가셔서요. 좀 MRI 같은 거라도 찍어보셔서 최소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조만간 빨리 병원에 좀 내원을 하셔가지고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미 김 선생님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네. 사실은 10년 전에 이제 팔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통증도 있고 해서 네. 병원을 몇 군데 갔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고 또 뭐 손으로 도수 치료 그거 네네. 받고 몇 개월 동안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별로 차도도 없고 해서 그냥 이 뭐 배드민턴 라켓으로 운동하고 해가지고 근력이 생겨서 그런지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네. 최근에 병원에서 이제 그 MRI를 촬영해 보자고 해서 네. 촬영해 보니까 네. 아 가보셨네요. 네. 예. 이게 끊어져가지고 한 7cm 이상 벌어졌대요. 너무 오래돼서. 아니요. 완전히 다 찢어졌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어진 거는 이제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근육이 죽었냐 안 죽었냐가 더 핵심이긴 한데요. 아마 병원의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아직은 땡겨서 붙일 수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수술 잘 받으면 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이제 염려돼서 수술을 하기에도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근데 근육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MRI로 다 판단이 되거든요. 예. 네. 어쨌든 들어보니까 이제 수술하시면은 이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 네. 없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빨리 좀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요. 마무리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얘기를 들어볼 건데 502 집사님께서 저도 왼쪽 어깨에 석회가 끼었다고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완치는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양쪽 어깨가 엄청 무겁고 목까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료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이런 질문을 또 주셨어요. 참, 네. 네, 우리 502 집사님과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네요. 가희아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선홍 씨도 매일 듣고 있는데 네. 오늘 주치 선생님 나오셔서 제가 어깨가 좀 많이 아파서 예. 문자를 보내봤거든요. 네. 어디에 네. 실례지만 누구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면목동의 김순옥입니다. 네, 면목동의 김 네. 여사님. 예. 네. 우리 김 선생님은 아까 네. 얘기 들어보니까 왼쪽 어깨 그 석회 끼어서 치료받고 네.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좀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왼쪽 어깨가 아파서 정형외과 가서 사진 찍고 치료를 받는데 석회가 껴서 약 먹고 물리치료 받고 하면 낫는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계속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양쪽 어깨가 너무 뻐근하고 이게 목 그쪽으로 이렇게 좀 네. 조금만 이렇게 잘못 움직이면 뻐긋하니 아픈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이제 석회라는 거는 아마 엑스레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 진단이 틀렸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석회는 있으실 텐데 더 중요한 건 석회가 지금 우리 김 선생님의 통증의 원인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석회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병이 저는 오히려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례지만 대략적인 나이대가 뭐 50대 초반, 뭐 40대 후반, 뭐 60대 초반 어떻게 되세요? 대략적으로. 50대 중반이요. 중반이요. 그 네. 팔을 쭉 올리면 귀 옆까지 올라가시나요? 네, 다른 데는 다 문제가 네. 없는데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그 몸이 그냥 그쪽으로 막 뻣뻣하거든요. 그러니까 뻑은 아프다시는 거예요? 아니면 움직임 네. 자체가 조금 뻑뻑하다시다는 거예요? 뻑뻑해요. 뻑뻑하다는 거 움직임이 좀 제한된다는 말씀 아니실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침에만. 아침에만. 아침이 네. 좀 지나면 다시 귀 옆까지 쭉 올라가요, 팔이? 네, 다른데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네.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귀 옆까지 올라간다는 게요. 그러니까 팔을 네네. 위까지 올렸을 때 네. 그러니까 완전히 끝까지 올라간 거 아침에는 안 올라가세요? 네, 아침에는 좀 힘들어요. 아침에 안 올라가시고 이게 네. 확률상 지금 보면요. 네. 잘 때 아픈 게 아니라 아침에 뻑뻑한다고 하는 걸 보면 한동안 네.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려고 할 때 뻑뻑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네. 이거는 석회일 가능성도 있지만 50대 중반을 생각하면 여성 호르몬이 지금 떨어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완경 또는 네. 폐경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 들어가면서 관절의 탄력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 어깨뿐만 아니라 손가락도 그럴 수 있고 그래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그냥 가는 게 그것도 병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였지만 현대의학은 이걸 병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병의 아주 초기일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 관절 안에 염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면서도요. 네. 동시에 여성 호르몬 대체 요법을 같이 좀 병행을 하면 역시 또 효과가 되게 좋은 걸로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목 옆에가 아프신 거는 또 이제 생각할 게 좀 많은데요. 목 네. 디스크가 있어 당연히 목이 아프겠죠. 하지만 어깨 움직임이 뻑뻑해도요. 우리가 네. 어깨를 잘 못 쓰고 뒤에 있는 날개뼈를 움직여서 이제 어깨를 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날개뼈와 목을 연결하는 요 근육이 굉장히 무리가 오면서 그 근육의 통증이 또 생겨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확률의 문제지만 가장 높은 확률은 어깨 자체에서 시작을 했고 그것 때문에 목 쪽까지 아픈 게 아닌가라고 지금 가장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네. 이제 여러 병원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네. 뭐 적극적으로 네. 한번 치료해 보시면 치료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잘 됐습니다. 그럼 그 치료법이 뭐 약을 먹으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이제 이게 약은 아마 네. 드셔보신 것 같은데 그걸로도 치료가 네. 안 된다고 하면 네. 이제 관절 안쪽에 있는 염증을 찾아내서 그 염증을 주사로 없애주면 되거든요. 네. 혹시 우리 김 선생님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리만 듣고 계신가요? 소리만. 그러면요. 그 아침에 네. 뻑뻑한 어깨가 네. 어깨 앞쪽이세요? 아니면 옆에 팔뚝 쪽이세요? 이게 뒤쪽으로. 뒤쪽이요? 그러면 네. 더더욱입니다. 네, 그러면 네. 더더욱 석회 때문에 아프신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네. 거는. 네, 거기서부터 시발된 그 유착성 관절낭염의 하나의 네. 파생된 병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조금 찾아봐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럼 병원은 어디 병원 가면 될까요? 네, 그거는 이제 어깨 전문의를 잘 찾아가시면 네. 어떨까 싶고요. 그쪽으로 가요. 네, 여성 호르몬은 이제 부인과 네. 전문의를 더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가고 이쪽도 정형외과도 네. 가고 부인과도 부인과도 가고. 네. 네네. 다행히 치료법이 있다고 하니까 꼭 병원 가 보시고요. 빨리 나으셨으면 예. 좋겠어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이아나 반가웠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밝으시네요. 2775님이 반가워요 이 아나운서님 어깨에 대해서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또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과연 어떤 얘기일지 세부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너무 발랄하신데 어디에 계신 누구신지요? 여기 상계동의 연우 할머니예요. 상계동 할머니. 네네. 연우 할머니님. 네네.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증상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하셨는지요? 제가 어깨가 이렇게 샤워하려면 등 뒤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때 좀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저 팔을 이렇게 어깨 쪽으로 이렇게 갈라 하면은 어깨가 좀 아파요. 오른쪽 왼쪽이 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연우 할머니님, 우리 원장님과 좀 네. 인사 나누시고 직접 좀 한번. 예. 네, 안녕하세요. 연우 할머니님.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깨 아프신 지금 이야기는요. 네. 가장 흔하게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사람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아주 전형적인 걸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네네. 들면 오른쪽 팔로 반대편 어깨 뒤쪽을 긁으려고 가면 좀 힘들고, 그다음에 예, 오른쪽 팔로 그냥 자기 오른쪽 등으로 이제 꺾어서 뒤를 네네. 근데 긁으려고 해도 지금 힘들고. 오른쪽은 좀 많이 좀 괜찮아졌거든요. 좀 좌측이 더 힘드세요? 네, 근데 왼쪽이 이렇게 뒤로 가려면은 좀 네. 아이고 소리가 나요. 네. 그럼 아프기만 하시고 뭐 소리가 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아니 이게 이렇게 어깨를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 돌리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 혼자만의 뚝뚝뚝 소리가 나요. 아픈 건 아니고. 네. 좌우로 이렇게 돌려도 소리가 나네요. 네. 잠잘 때 옆으로 누우실 때 통증은요? 네, 그때 좀 그랬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내가 운동을 많이 해요. 네. 기본 체조. 네. 이게 좀 되셨죠? 이 정도 아프신지. 네네, 좀 됐어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2달 됐나? 네. 한 몇 달은 되신 것 같은 근데 지금 느낌인데. 많이 완화가 되긴 됐어요. 네, 아팠다가 조금 줄어들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실례지만 연세가 대략적으로 한 뭐. 70. 네. 자세히 말씀해 주시네요. 네. 9학년이에요, 9학년. 네. 연우 할머님 사실은 이제 나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되게 해야 되는 게요. 어쩔 수 없이 네네.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힘줄은 점점 약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 섭리거든요. 그럼 힘줄의 원인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약해질 네.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네. 이런 어깨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는 지금 뚜렷이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네. 거에서는 이건 어깨병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그 어깨병이 있는 것 중에 어떤 병인지는 이제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이렇게도 뭐 가끔은 뭐 아프시지만 이 정도는 조금 쉬셔도 돼요. 혼자 운동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이거는 통증은 없어요, 원장님. 네. 근데 이거는 그래도 병원 가시는 게 낫겠어요라고 얘기하는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연호면님께서는 사실 제가 들어서는 걱정스러운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어서 귀찮으시겠지만 이 경우는 병원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무래도 가서 못 찍어 촬영해야 돼요? 네. 저는 MRI 촬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왜 좀 찍자고 하냐면요. 저는 이제 네. 미국에서도 의사 생활을 했고 한국에서도 하고 이제 여러 나라 의사들을 다 이제 만나 보는데요. 우리나라처럼 MRI 접근성이 쉬운 병원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사는 한은 이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저는 또 방사능도 안 나와요. MRI는 그래서 돈은 들지만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치료 좀 국고가 되나서요. 네, 그래서 검사하라고 저는 네. 보통 추천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통증이 뭐 심한 건 아니다 네. 보니까 네네네. 병원을 가시진 아프진 않았던 것 않아요. 같은데 네네네. 그래도 불편함이 네. 또 2달 정도 지속되셨다 그다음에 하시면 움직임에서 그 통증이 나오는 포인트들이 사실 조금 네.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 전문 입장에서는 약간 큰 병의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포인트가 몇 개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래도 뭐 100%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무슨 투시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기본 체조 아침 저녁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국민 네. 체조 하시나 봐요. 국민 체조. 학교 다닐 때 배운 체조. 네. 네. 그거 되게 좋은 체조예요. 네. 네, 그거예요. 돌리기, 팔 네. 돌리기, 어깨 네. 돌리기. 네. 어쨌든 우리 연우 할머니 뭐 큰 병은 아닐 테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꼭 병원 가 보셔서 진단 받아보시고요. 예, 오늘 천재 원장이 나오신다 해서 제가 문자 올려봤어요.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아무쪼록 좀 큰 일 없어야 될 텐데. 근데 저 여기서 또 궁금했던 게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은 근육 딱딱 소리 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꼭 크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소리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깨에서 나는 소리를 한번 손을 잘 만져보시면 네. 여기 어깨에서 툭툭 소리가 나는 경우는 약간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다수 90% 이상은 어디서 나냐면요.
등 뒤를 만져보면 거기서 더 큰 소리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깨를 움직일 때. 그걸 우리가 견갑골에서 나는 소리, 네. 탄발성 견갑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왜 어깨로 느껴지냐 하면 견갑골 바로 앞에 폐가 있거든요. 네. 작은 소리가 폐를 통해서 이제 스피커처럼 공명이 커져요. 그래서 앞쪽에서 느끼다 보니까 이게 마치 어깨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손에서 이제 감각을 느껴주면 톡톡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 톡톡이 여기인지 두 군데를 만져보면 뒤쪽이 더 톡톡이 확실히 약간 여기입니다. 네. 네. 뒤쪽, 어깨 뒤쪽. 네, 등하고 어깨. 여기서 네. 톡톡 소리가 난다면 완전히 걱정은 놓으셔도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듣기에는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통증을 동반한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4926님이 어깨 쪽에 알 수 없는 통증이 가끔가다 있어요. 팔을 위로 올리고 있으면 좀 나아지고 내리고 있으면 통증이 옵니다. 컴퓨터 마우스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전화 연결된 건가요? 아니요. 문자로만 지금 소개를 주신 거라서. 사실 이분은 어깨가 아니라 목 디스크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네, 그러니까 목 디스크의 특징 중에 하나는 팔을 올리면 오히려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보통은 팔 올리면 불편할 텐데. 그거는 이제 어깨의 문제는 그런데요. 오히려 그 다음에 잘 보면 마우스 그 힌트가 나오거든요. 마우스 작업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마우스 작업을 할 때는 어깨에 무리가 안 오거든요. 그쵸. 근데 마우스 작업을 할 때도 어깨가 이분은 잘 보면 아마 어깨보다는 약간 어깨 위쪽, 어깨 쭉지 쪽의 통증을 호소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이 힌트만 갖고 보자면 목에서부터 시작된 아까 우리가 목 디스크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거에 딱 걸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목 디스크는 아닌지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6858님은 저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항상 목이랑 어깨 쪽이 뭉쳐 있어요. 마사지 같은 걸 자주 받는 편인데도 그때뿐이고 혹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대인들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운전 또 오래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렇게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요거는 어차피 뭐 문자도 왔으니까요.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법까지 그냥 같이 소개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좋아요. 근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뭘 해도 계속 치료가 안 된다면 아까 말한 목 디스크 또는 근막 통증 증후군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치료라는 최후의 보루는 있습니다. 이게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안 됐을 경우에 꼭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고요.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는 이제 보통 어깨가 다 이렇게 앞으로 다 이렇게 발려 있어요. 이래야 뒤쪽 근육이 자꾸 스트레칭이 되고 스트레칭이 오래 돼 있으면 강직이 생기고 그럼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깨를 이제 제가 뒤로 자꾸 젖히라고 하면 대다수의 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어깨를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됩니다. 제가 방금 그랬거든요. 이렇게 올리는 건 하느님만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시면서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니까 운전 또는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두 손을 깍지를 끼고요. 이걸 배꼽에다 대세요. 배꼽에다가 깍지를 끼고 두 손을 댄 상태로 어깨를 뒤로 젖히세요. 뒤로 어깨를 젖혀요? 그러면 어깨가 위로 안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는 느낌이 좀 그럼 들거든요. 팔꿈치를 뒤로 당긴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누르면서 뒤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꿈치를 뒤쪽으로 당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배도 눌려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로 날개를 접어주시면 어머 시원하다. 잘 안 올라가요. 어깨가. 그리고 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되 이 운동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렇게 뒤로 젖힐 때 등 쪽에서 근육이 쪼이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등에서 쪼여야 돼요. 그러면 거기가 약간 아프면서 시원해져요.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이 운동 많이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저는 추천하고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네, 오늘 원장님이 이렇게 또 어깨에 좋은 동작까지 추천해 주셨는데 이거 중간중간에 운전하시다가도 물론 운전대 놓고 이제 어디 세워놓고 하셔야 되고요. 신호등 걸렸을 때나. 신호등 걸렸을 때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종종 이 동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그렇죠.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죠. 회전근개란 이 부위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을 말하는데요. 이 부위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번 어깨였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개별 연락드리고 또 홈페이지에 적어 놓겠습니다. 오늘 많이 보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아니 원장님이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원고를 반 이상을 못했어요. 이거 놔뒀다가 나선홍 아나운서한테 전달할까 봐요. 다음에 하시라고. 오늘 어떻게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그래도 이제 많은 질문들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클로징 멘트 할 건 아니지만 아까도 아틀레스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 특히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은 너무 힘드시잖아요. 또 이렇게 멘트가 준비되어 계시네요. 그래서 진짜 이 힘든 지구를 바치고 계시다 보니 어깨도 아프고 목 디스크도 생기고 네. 어깨 쪽지도 아프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픈 거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전문의들이 우리나라에는 많고 네. 또 아픈 것도 잘 치료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아프지 마시고 그러면서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상훈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슬기로운 서울생활 이가희였습니다.